자, 40대 남성이 노인을 폭행했어요. 네,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산책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폭행을 한 겁니다. 이 노인이 운동기구에 앉아 있었는데 이 40대 남성이 자리를 비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노인이 알겠다, 금방 일어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폭행을 했고요. 이 노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수님, 40대가 지금 70대 어르신한테 자기 이렇게 어르신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일어나. 그래. 아 금방 일어날게 젊은이. 그러니까 뭘 말이 많아 하면서 막 패트.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거. 에? 범죄도시 2에 나오는 마동땡씨 같은 그런 덩치 같았으면은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먼저 선점해서 있는데 누가 와서 기다려야지 일어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70대 되는 그분이 일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폭언이라든가 폭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친구죠. 자기 아버지 뻘인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약자만 노린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저는 이제 마동석 씨가 아니라 김은배 팀장님을 떠올리는데 그런 분은 안 건드렸던 겁니다.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2021년에도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두 경우 다 상대가 노인들이었습니다. 진짜 백 변호사님, 네.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요. 예. 이건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그리고 전력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남성 본인이 집행유예 받아봤잖아요. 예. 아 일단 합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합의했는데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그 노인을 폭행해서 상해를 가했던 그 판결에 주목을 한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당시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또 노인을 또 폭행해 상해를 가해서 합의했다는 것들이 참작이 돼서 그 당시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는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할 개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폭행만 한 게 아니라 손가락을 막 깨물었대요. 진짜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미 사실 저기는 운동기구 비켜달라는 것도 저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인분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단순 상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진짜 오 교수님이 그동안 이제 뭐 사건 반장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뭐 이런저런 그 나쁜 자들의 분석을 하고 계셨지만 오 교수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저질 인간으로 분류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쏙쏙 골라서 막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자들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피해 대상을 골라냅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노인 대상 상습 폭력범인데 형벌의 효과성 차원에서 이제 위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하게 된다면 상해보다도 노인복지법 적용 그것이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습적이면 지속적으로 가중처벌을 갖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네, 8개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형 8개월이 선고된 것도 1심에서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선고를 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검찰이 항소했는데 항소심도 검찰의 말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항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폭력 행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죄책에 상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4개월을 높여서 선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계속 나오네. 아까 제가 손가락 깨물었다고 그랬죠? 양 변호사님 보니까요. 이 어르신의 고환을 움켜줬대. 이거 뭐 하는 인간이에요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1년 갖고 되겠어 그런 사람에게 라고 화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겁니다. 집행유예라는 게요. 그냥 시간 지나면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징역형 선고하지만 2년 동안 기다릴 거야, 봐줄 거야. 대신에 그 기간에 정말 반성하면서 쥐죽은 짓이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에 지금 또 사고를 쳐서 나쁜 짓을 해서 다시 벌을 받게 됐잖아요. 실형을 예. 살게 됐잖아요. 이전의 집행유예 다 취소시킵니다. 이전에 유예해놨던 형벌까지 다 살아야 됩니다. 실형으로. 진짜 참 나쁜 사람이네요 이 사람. 진짜 화가 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